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미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에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백현동 개발 특혜, 그리고 이제 김성태를 통한 북한에 돈을 보내줬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검사를 사칭했다라는 거에 대한 위증교사, 요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범죄 혐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해결되지 못한 대장동이 됐거나 그리고 또 위례신도시, 정자동 그리고 또 호텔 문제, 성남FC 문제,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했던 것까지 수십 가지 큰 카테고리로 봤었을 때 한 7, 8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짜잘한 범죄 혐의를 보면은 수십 가지가 있는 범죄 종합백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재명이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저런 인간이 야당 대표로 국회의원으로 설치는 꼴은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고 반드시 그래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아니 구속뿐만 아니라 다시 또 이재명 정도 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구속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사면 같은 거 되고 난 뒤에 다시 또 국회의원으로 기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천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석방 없는 가석방 없는 구속으로 반드시 우리가 이재명을 격리시켜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범죄 혐의 중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대북 송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무려 금액만 하더라도 8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검찰은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또 특가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1억 정도만 인정이 되더라도 무기징역이 선고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지금 100억 가까이 되니까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이재명을 무기징역까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커넥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이화영이죠. 근데 이화영 씨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평가는 여야 할 거 없이 이화영 씨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가 계속해가지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화영 씨는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줄곧 계속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분리할 수 있을 법한, 즉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이화영 씨의 가장 최근에 공개가 됐던 진술서가 이겁니다. 9월 7일에 공개가 됐던 진술서죠. 저 내용 같은 경우는 방북을 위해 가지고 대북 송금을 한 적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재명한테 그거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한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했다라는 것이었는데 저 내용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다음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화영 본인 스스로가 진술 번복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 편지를 잘 읽어보면은 분명히 쌍방울 그룹이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를 보냈다라는 게 있고 자기는 사전 보고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지 사후 보고는 분명히 이재명한테 했다. 이런 식으로 이화영 씨가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내용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화영 씨가 저런 식으로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보여줬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자기 부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민주당 측에서 원하는 대로 변호인까지도 바꿔버렸던 거. 그게 이제 이화영 씨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추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화영 씨의 모습을 보면은 6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그 진술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한테 내가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했고 그리고 북한한테 100만 달러에서 한 200만 달러 정도 금액을 이제 보냈다라는 내용을 검찰에 처음으로 진술했던 게 6월 달인데 그 6월 달 이후로도 뭔가 좀 저렇게 변호인을 바꾸고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추가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화영 씨가 적어도 6월 달 이후부터는 진술을 바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보니까 배우자가 변호인을 해임하려고 하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 가까이나 이재명에 보고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방북 요청을 북한 측에다가 했고 쌍방울 측에다가 했고 그리고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이 대북 방문 요청을 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비용까지도 이재명 측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김성태를 통해 가지고 200만 달러를 북한에다가 보냈다. 요 지금 이제 메커니즘을 입증할 수 있는
되는 중요한 진술이 됐던 게 6월 달이었는데 그 6월 달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그쵸? 이화영 씨 부인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등장해가지고 사랑과 정쟁을 찍고 변호인 해임하겠다 생쇼를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쇼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후 2번이나 더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도 김성태에게 방문 요청을 하고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취지로 끝까지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좀 질문이 듭니다. 이번에 가장 최근에 공개가 됐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진술서 있지 않습니까? 9월 7일에 공개가 됐던 이거는 도대체 또 뭐냐라고 했더니 검찰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이화영이 자발적으로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 진술서 같은 경우는 이상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화영 씨가 본인 스스로 쓴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진술을 보면은 나 이화영은 이런 식으로 주어를 약간 좀 3인칭에서 바라보듯이 쓰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거는 지금까지 이화영 씨가 썼던 진술과는 다른 또 맥락이었고 그리고 또 어투 같은 것도 다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시킨 거를 고지고대로 받아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검찰 얘기에 따르면 뭐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이화영이 자발적으로 쓴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핵심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압박했다라고 하는 증거, 구속 사유로 될 수 있는 게 저 진술서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진술서를 처음 나왔던 게 아니죠, 그렇죠? 7월 달에도 이화영이가 다음과 같이 옥중 서신까지도 썼었는데, 저때 당시 이제 그 이화영이가 옥중 서신을 공개하고 난 뒤에 검찰이 즉각적으로 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견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접견 기록, 즉 이화영이랑 누군가가 만났고 근데 우리가 그때도 의심을 했었죠. 그렇죠? 코딱지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뭔가 접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가지고 접견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화영이 민주당 인사들을 분명히 만났고 인사들한테 민주당에서 원하는 게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놓고 뭐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위에서 검찰 탄압 내용으로 자필 편지를 써달라고 한다라는 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 인사들이 가가지고 이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위에서 뭔가 네가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허위 진술했다라는 식으로 자필 편지를 써달라는 걸 위에서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가 누구로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민주당 인사들한테 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도부 아니면은 이재명 측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럼 약간 좀 멍청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저거 뭐 녹취하고 있을 게 뻔한데 저거를 몰라가지고 저렇게 대놓고 얘기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전문가 얘기가 뭡니까? 접견 자체가 일반 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면회 당사자들이 구치소 측에서 이거를 녹취하고 있는 거를 녹음하고 있는 거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 됐든지 간에 분명히 민주당 인사들이 이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저런 식으로 허위 진술인 거죠. 이거는 그거를 요청했다는 게 다 녹취록으로 남아 있고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거를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황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쓴 이제 그 옥중 편지를 보면은 정작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검찰로부터 자기가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누구까지도 투입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까지도 투입이 돼서 그렇게 깽판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던 것처럼 민주당의 각본이었던 것이죠. 민주당 인사들이 가가지고 이황 씨를 압박하고 이황 씨가 옥중 서신을 내고 아내까지 나서가지고 당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이재명을 위해서냐 이렇게 막 사랑과 전쟁을 치고 이 모든 것들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었는데 정말로 지금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민주당의 각본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이냐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만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화영 접견 기록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그것 또한 실질심사에서 공개할 지금 방침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했다라고 하는 거 이재명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위증교사를 했다라는 녹취록까지도 마찬가지로 공개할 지금 방침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누가 보든지 간에 증거인멸 그 자체인 인간이 이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판사가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도주의 위험이 없다.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우리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사법부 또한 뒤집어 엎어야 될 겁니다. 반드시 이재명이는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